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과장인 교수 이용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교양 강좌에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준비한 주제는 잇몸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입니다. 강연에 앞서 제가 소속된 과에 대해서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아시다시피 호남권에서 가장 실력이 있으며 유명한 치과병원 중 하나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치주과는 보시다시피 100여 명의 수련의들을 배출할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텝진을 소개하자면요. 오늘 강연에 여러 번 출연해 주실 우리 치주과의 기둥이신 김병옥 교수님,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이신 유상진 교수님, 마지막으로 막내 교수인 저,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강연할 주제는 이것인데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필수 조건, 치아. 그런데 붓고 시리고 기라린 잇몸을 방치했다간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올라 심각한 전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 치주 질환. 지금 이런 교환 건강 강좌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분명 이런 잇몸 질환, 풍치, 치주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나 고생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치주질환, 풍치란 무엇일까요? 잇몸병, 잇몸질환, 치주병, 치주질환 전부 다 풍치의 다른 말들인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게 관리가 안 됐을 때 잇몸뼈까지 흡수가 되고요. 결국 치아가 흔들거려서 발치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거나 때에 따라서는 치아가 솟구쳐서 씹을 때 치아가 딱딱 걸려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잇몸이 가렵기도 하고요. 이게 전부 다 입 치주질환, 풍치의 흔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치주질환, 풍치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데요. 국가에서 2019년 동안 가장 많이 걸린 질환이 어떤 것이고 가장 많이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게 어떤 건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연간 1회 환자 수,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 모두 치주질환이 1등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흔한 질환 중에 흔한 질환인 치주질환 또는 풍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김병옥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떡배니 네. 한 몇 마리나 살까요? 제 입속이에요? 왜 벌써 또 난리야? 아이고, 있어봤자 한 서너 개 좀 있겠죠? 예. 네, 치사하고 이렇게 해야 좀 있겠죠. 우리 입안에는 한 500여 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 내지 20종류가 이제 풍치를 야기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안에는 세균이 주 성분이고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우리 이제 죽은 상피세포라든가 백혈구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치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치태 1mg에 1,000억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고요. 그 아까 혀솔질 하신다고 그랬는데 혀에는 10만 개에서 약 100만 개. 그리고 타액 1ml에 약 5억 개 정도. 관리를 안 하시면 이보다 더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칫솔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녹화하기 전에 우리 애들하고 뽀뽀 한번 하고 오고 와이프랑 뽀뽀 한번 하고 왔는데 이것도 그럼 내가 세균을 전달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분명 이런 풍치가 생긴 이유는 입안에 있는 이런 세균 때문입니다. 세균 침입에 의한 염증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힘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단단한 것을 자주 깨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으시거나 또 꽉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그리고 한쪽 치아가 뭔가 불편하거나 엇건했을 때 반대쪽 한쪽으로만 계속 저장하는 이런 편측 저작 습관이 있는 경우, 즉
어떤 치아가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작용하는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써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치아들이 풍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주 질환, 풍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치아 주위에는 이런 잇몸이 감싸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치아 주위의 잇몸에 치은염이라는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칫솔질이나 이런 구강 관리가 다시 잘 되면은 이런 잇몸염증은 다시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어떤 잇몸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잇몸염증에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세균의 염증이 그 안에 있는 잇몸뼈까지 전파가 돼서요. 잇몸뼈가 녹는 이런 치주염, 풍치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치주 질환, 이 풍치가 있으면 정말 몸까지 아프게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김병옥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그 잇몸 주머니라고 해서 이 약 3mm 정도 깊이가 되는 이 잇몸 주머니에서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잇몸 주머니에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칫솔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 잇몸 주머니에 있는 세균을 숫자를 감소시키는 건데 뭐 숫자만 많이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 주머니 안에 세균이 많이 있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헐게 됩니다. 잇몸이 헐게 되면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이 결합 조직이라고 조직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 조직 내부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신질환과 풍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치아 주위에는 이런 잇몸 주머니라는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잇몸 주머니에는 전에 김병옥 교수께서 설명하셨듯이 수백여 종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0에서 20여 종의 나쁜 세균들이 우리 잇몸 관리,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이제 증식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균들이 이제 잇몸 안으로 파고들어 이런 혈관에까지 도달해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장기로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까지 아프게 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잇몸 관리가 되지 않아 치주염이 악화가 돼서 이 치주염이 이제 전신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전신질환이 관리가 안 되면 또 치주염이 악화되는 또 이 결과가 되는 이런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주 질환과 관련 있는 전신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다시 한번 김병옥 교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풍치하고 전신질환과의 관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심장질환, 골다공증, 그다음에 임산부에 있어서 뭐 조기에 조사나 저체중아 그리고 뭐 당뇨병, 비만 또 떡듯이 조심하셔야 하는데 발기부전 그리고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유방암 같은 이런 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질환, 풍치를 꼭 치료하시고 예방하셔서 이런 전신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풍치 꼭 치료하십시오. 어르신분들 많이 놀라셨죠? 정말 치주질환과 관련된 전신질환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전신질환 중에 이제 당뇨가 있는데요. 이런 치주질환이 관리가 잘 안 돼 치주염, 풍치가 악화될 경우 이런 작용 기전에 의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또 역으로 당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또 뭐 온몸에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또 치주 질환이 악화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치주염 악화됐을 때 이런 치주염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또 혈관을 타고 가서 이런 심장 내막에 이제 이런 구강 내 세균들이 증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심증, 심근경색 또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오연성 폐렴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주 질환이 악화됐을 경우 이런 오연성 폐렴 또한 악화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르신분들, 며느리 또는 뭐 따님분들 이제 지금 임산부가 있을 수 있을 건데요. 특히 이 조기 저체중아 출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임산부들은 잇몸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즉 구강 내에 잇몸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주염이 악화될 경우 이런 안 좋은 세균들이 증식하여 뭐 자극을 가거나 또는 이런 나쁜 세균들에 의해서 나오는 부산물들, 염증 인자들에 의해서 이런 태아에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조기 출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기 출산이 너무 빠른 경우 이제 심지어는 태아가 이제 사망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주위에 임산부가 있는 경우에는 꼭 구강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꼭 당부 말씀을 전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치주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뭐 이런 선천적으로 이런 치주병과 치주염과 관절 류마티즘은 공동 위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선천적으로 연관이 있고요. 또는 이런 치주염에 의한 어떤 병원균에 의한 또는 병원균에 의한 대사산물에 의한 류마티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치주 질환과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치주 관리, 잇몸 관리가 잘 되신 분은 상관없는데요. 치주 관리 잘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서는 이런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합병증이 더 심해진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즉 건강한 잇몸 상태, 치주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할 확률이 78%나 낮아졌고요. 또한 중환자실,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72%까지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사망 가능성이 89%, 거의 9배 정도나 사망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잇몸 관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전신질환과 이렇게 관련성이 많은 치주질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김병욱 교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교수님, 치주질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주질환 풍치의 원인은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 숫자를 감소시키는 게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치솔질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치솔질을 그렇게 치료라고 생각 안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바로 치솔질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하시고 또 조금 질환이 진행됐다 그러면 마취해서 좀 긁어낸다든가 잇몸 수술 결국에는 평생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면 완전히 우리 치과 병원에 가면 완치가 된다 이 말씀이죠. 완치는 안 되는데 이제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다. 치아를 뺄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낮춰준다.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 보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치주 질환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양치질을 잘 해야겠죠. 네. 치주질환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첫걸음은 분명 칫솔질입니다. 정말 칫솔질이 중요한데요. 근데 칫솔질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강하고 짧게 여러 번
보다는 부드럽고 길게 최소 1회 이상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즉 하루에 뭐 4번, 5번 어정쩡해 하신 것보다는 한 번을 하시더라도 그걸 정확하고 구석구석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칫솔질 방법에는 뭐 수십여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정확하게 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이제 치아 구석구석을 잘 닦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길게 닦는 게 확실하다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3분 이상 하루에 한 번 닦더라도 3분 이상 부드럽게 닦는 버릇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칫솔질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조 위생 기구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뭐 치실, 치간 칫솔 뭐 알고 계시거나 이미 쓰고 계신 어르신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치실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처럼 뭐 젊은 사람들이 쓰면 좋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사이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구멍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주로 이런 치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 하고 나서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치간 칫솔로 닦아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위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항생제나 인사돌, 이가탄 같은 것으로 이 치주 질환이 풍치가 치료될 수 없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인사돌, 이가탄만으로는 이 풍치가 치료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항생제만으로도 이발 세균 모두 제거할 수 없고요. 인사돌, 이가탄 경우에도 단순히 건강 보조제일 뿐 이런 풍치에 일으키는 세균을 근본적으로 제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도 풍치가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쇳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나면 뭐 큰 문제 없겠지, 죽을 때까지 큰 문제 없겠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 임플란트는 이런 금속이나 이런 보철물이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임플란트 주위에도 잇몸 주머니가 존재하거든요. 치아랑 똑같습니다. 자연치랑.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잇몸 주머니 안에는 나쁜 세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똑같이 풍치가 생깁니다. 오히려 자연치보다 관리가 안 될 경우 더 풍치 진행 속도가 더 빠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나서 자연치아처럼 구강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 구강 위생 관리 잘 해줘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서 김병욱 교수님께서 풍치는 완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셨는데요. 치주질환은 끊임없는 세균을 제거함에 의한 만성염증입니다. 즉 완치가 될 수 없는 질환이고요. 당뇨처럼 저절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평소에 칫솔질을 잘 해주시고요. 뭐 치과에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에서는 충치 치료,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그 답을 하자면 우리 치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간단한 치료는 스케일링입니다. 이런 피도 많이 나고 이런 안 좋은 상태가 스케일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잇몸 치료가 스케일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나라에서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통 6개월에 한 번을 추천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꼭 받으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스케일링만으로는 어떤 치주 질환이 어떤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포기되냐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서는 치근 할택술이라고 마취를 살짝 해서요. 이런 뿌리 주위에 있는 어떤 세균 덩어리, 어떤 염증 덩어리를 제거하는, 긁어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치료거든요. 또 이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만으로도 조절 안 되는 치주 질환인 경우 이런 치근 할택술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네 가지만 명심하고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치주 질환과 우리 전신 질환은 서로 상호 연관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거. 치주 질환이 전신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전신 질환이 치주 질환도 악화시키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우리 구강도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과 혀솔질을 하시라는 거. 앞서 언급했듯이 혀에도 나쁜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칫솔질도 하시고 혀솔질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 올바르게 구석구석 닦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쉽지 않으시다면 길게 닦는 거 꼭 최소한 한 번 이상 닦을 때, 한 번 하실 때 3분 이상 깎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주질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나쁜 세균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씹으시면 그 한쪽이 빨리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쪽으로 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시라는 거. 한쪽이 치아가 없어서 못 씹은다면 최소한 임플란트나 보철 하셔서 꼭 양쪽으로 씹을 수 있는 상태를 꼭 만드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은 한번 걸리고 나면은 완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조절 관리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꼭 치과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최소한 스케일링만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3월 24일은 저처럼 이런 치주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좀 의미있는 날인데요. 즉 잇몸의 날입니다. 즉 잇몸 구강 관리를 좀 중요한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3월 24일인데요. 이런 324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앞서 언급했듯이 한 번 닦 때 꼭 한 번 이상 닦 때 꼭 3번 이상 닦아서 꼭 구석구석 있는 나쁜 세균들을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또 이걸로는 좀 부족하시다면 꼭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이 받는 걸 잊지 마시고요. 4. 우리가 이 풍치는 주로 치아 사이사이에서 잇몸에서 염증이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 잘 닦자. 칫솔질로 잘 안 되시면 치간 칫솔 같은 걸 꼭 이용해 주셔서 사이사이까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강 교양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제 오늘 강좌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